솔직히 말하면 부녀지간 같은, 진짜 이 둘은 조금 짠하고 많이 공감이 갔었다.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서 안내를 해볼까 하는데, 폭삭소가수다. 배우들 간의 사주 합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배우들의 사주 궁합이 사실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작품 속의 역할과 사주가 맞았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줄게. 일단 뭐 사실 배우끼리 잘 맞는 궁합이 있으면 케미가 폭발하면서,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사주랑 찰떡이면 그 작품은 대박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맞춤 옷을 입은 듯한 그런 역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찰떡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5가지의 궁합을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중에서 충을 하는 궁합도 있고 편안한 관계도 있고 조금 잘 맞는 그런 궁합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일단은 제일 유명하고 중심인 아이유와 박보검의 사주를 봤었거든. 근데 아이유 같은 경우는 정유일주라고 해서 따뜻한 불의 기운 안에 차가운 그런 예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주였고, 박보검님은 무진일주, 좀 묵직한 진짜 관식이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일주였어. 그래서 둘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밑에 지지에 깔려있는 동물의 합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진유합이라고 하거든. 이 진유합이 사실 어떤 거냐면 마치 자석처럼 서로 이끌리는 그런 궁합이야. 그래서 처음에 자꾸 거절하려고 했지만 자꾸 마음이 가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사실 진유합에서 나와 있는 그런 케미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둘이 진유합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오면 눈이 즐겁기도 하고 케미가 찰떡같이 잘 맞아서 궁합의 힘이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 합이라는 건 둘이 딱 맞물려서 케미가 폭발하는 그런 기운들을 말하거든. 마치 이제 퍼즐 조각처럼 딱 맞게 서로 좀 끌리고 연결되고 잘 맞는 궁합이 합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진과 유의 동물 기운,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매력을 사실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모님을 볼 건데, 문소리님하고 혜준님 이렇게 볼 예정이야.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애순이랑 관식이가 컸을 때 모습이지. 근데 이 둘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졌거든. 그래서 문소리님은 갑진이었고 박혜준님은 아이유랑 같은 정유일주였어.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나왔지. 진유합이 또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둘이 작품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케미가 착착 맞는 그런 구조에다가 상대방의 매력을 사실은 잘 이끌어내 줄 수가 있는데, 천간의 합도 있거든. 문소리님이 정유일주를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문소리님이 아이유나 박혜준님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와져 있네. 그리고 자, 이제 부모님의 역할로서 진짜 이 둘은 조금 짠하고 많이 공감이 갔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박혜준님 그리고 아이유의 합이었거든. 이게 둘 다 정유일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친형제, 뭐 아니면 진짜 부녀지간 같은 그런 자연스럽고 좀 편안한 그런 구조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와 딸의 케미 같은 게 결혼식장을 들어갈 때도 잘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같은 일주라서 서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가 굉장히 좋고 갈등이 전혀 생기질 않는 그런 구조야. 그리고 둘이 같이 연기하면서 편안한 톤이 이 궁합에서도 사실 나오질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 그리고 네 번째, 실제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지, 아이유님하고 김선호님 두 합을 봤을 때 정유일주와 임자일주로 나와 있었거든. 둘이는 지지에서는 합이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천간에서 정임합이라고 해서, 정의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부족한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배우자의 역할로 찰떡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 딱 밀당 케미도 있으면서 서로 좀 다른데 이끌리는, 그렇게 서로 매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와 있었고, 일반적으로 로맨틱한 역할, 썸 타는 캐릭터에서 이 조합이 나오면 시청자들의 마음이 심쿵하는 그런
그런 영향력까지 미치는 그런 궁합이야. 예시를 들자면 달콤 쌉싸름한 그런 로맨스가 나와진다. 그리고 서로 다른데 이끌리는 궁합이 로맨틱 코미디나 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합의 구조여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요즘 핫한 학시 있죠. 너 뭐 돼?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은 부상길로 나오거든. 부상길님과 영란님의 커플이었어. 영란님의 커플은 둘은 과연 합이 좋을까 봤더니, 부상길님은 개사일주라서 밀당을 굉장히 잘하면서 실리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영란님은 갑인일주라 조금은 강하면서 친구 같은 그런 구조를 사실은 원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사형 좀 부딪히는 그런 갈등하는 에너지야. 서로 좀 싸우고 부딪히는 관계가 되기 쉬운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나더라도 실제로 좀 힘들고, 드라마에서도 뭐 부부싸움이 많고 갈등 장면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리얼하게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역할에 찰떡으로 맞는 궁합으로 보여지긴 했어. 쉽게 예시를 풀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 마치 이제 뭐 화학 반응이 너무 세서 탈이 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물과 기름의 역할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상길님의 매력이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 서로 좀 사주 안에서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역할이었어. 궁합들로 본 역할 그리고 실제 배우들의 사주의 궁합을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배우들의 궁합도 사실 중요하고 자기 사주와 맞는 역할을 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폭삭 소가수다에는 누가 사주를 보고 캐스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이 굉장히 찰떡 같은 구조로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 같은 역할을 만났을 때 레전드 작품이 탄생하는 것처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배우 그리고 궁합 그리고 일주의 리스트, 순위 이런 것들로 사주 이야기를 가져올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 운이와 보기와 구독.